얼마 전 상가를 분양받은 세 모녀가 공실이 오래 지속되면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전국에서 최고의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나왔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거북섬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에 진행된 대규모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건설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개발 의도는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주거, 상업, 관광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였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11,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북섬이란 이름은 갯벌을 매립해 건설한 인공섬이 거북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거북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1990년대 시야호 간척 개발 사업을 통해 갯벌이 육지로 변했습니다. 이곳 거북섬의 개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996년 정부의 시와지구 개발 계획으로 대규모 도시 계획이 발표됐고 2000년대 초반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일명 MTB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첨단 해양 레저 복합 도시 조성으로 계획됩니다. 2007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면적은 여의도의 3.4배 면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거북섬의 공공시설 면적은 약 54%이고 그 외에는 첨단 산업, 유통, 상업, 주거, 학교 용지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용지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거북섬 상가의 공실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90%가 넘는다고 언론에 나왔으며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발달로 인한 구매력 감소, 이쪽은 지역이 외져가지고 대중교통의 불편과 인프라 부족, 상주 인구의 부족으로 꼽힙니다. 또한 신도시에 대한 과대한 기대와 높은 분양가가 한 원인으로 당시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 정도로 높은 분양가로 인한 고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실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쪽 길 건너 상가도 전체가 다 거의 다 비어 있네요. 1층만 몇 개 지금 김밥집하고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1층에 이제 몇몇 상가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안 보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네요. 이쪽 거북섬의 상가 공실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세계 최고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 파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인공 서핑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쪽이 상가 공실률은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도 아파트 분양은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쪽으로 시화공단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수요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고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에 이 상가들이 이렇게 다 공실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죠. 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당시는 또 상가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붐이 많아가지고 이 상가를 고분양 받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대출금과 이자 이런 거의 압박으로 상가주들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가들이 대부분 공실이 되면서 지금 수년째 이렇게 공실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곳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세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쪽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알려지게 됐죠. 언론에 따르면 이쪽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조금 과장돼서 일주일에 1명 정도의 상가 분양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쪽의 상가 공실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죠. 천당 위에 분당이 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했죠. 직장 많은 분들의 로망이 은퇴 후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따박따박 임대료, 월 임대료 받아서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하나의 로망이었는데, 이게 불과 10여 년 전부터 상가가 큰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전 같으면 상가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노후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어떤 상가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많이 다르죠. 이쪽은 지금 계속 개발을, 관광 복합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없고, 이쪽 옆으로는 시와 방조제가 있고 바로 옆에는 시와 공단,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도시에서 조금 좀 떨어져 있죠. 시흥에서도 좀 제법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인프라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안에 이쪽 상가의 공실 90%가 넘는 상가 공실이 해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게 상가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상가를 이쪽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과다 공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에 상가 이런 사업을 했던 분들은, 사업자는 약 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수익은 이렇게 텅텅 빈 상가를 임대받은 상가 주분들이 낸 돈이겠죠. 뭐 상가가 거의 다 비어있다시피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웨이브파크가 아마 이쪽 거북섬의 어쩌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바로 이런 그 상가들, 아마 이거 임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는 아마 가장 명당이라고 임대료도 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겠죠. 잘 모르는 분들이야 왜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누구나 그렇죠. 투자를 하는 분들은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고 알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굉장히 희망적이고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외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결국은 이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이렇게 다 통으로다가 비어있는 유령의 도시 같은 그런 도시가 돼버렸죠. 이쪽 거북섬 도시 전체가 다 하나의 유령 도시처럼 거의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날이 워낙 30도 이상 가는 더위가 찾아서 그런지 이쪽 웨이브 파크는 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도 나오고 보니까 조금 이용객이 있는데, 그 외에 상가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건물들, 뭐 호텔 이런 건물들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다 이렇게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 이거를 분양받았거나 또는 지은 분들은 얼마나 뭐 마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바로 앞에 보이는 길이 시와 방조제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부도가 나오죠. 대부도, 제부도.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화성, 경기도, 수원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연결이 되고,
이거는 바로 시아오입니다. 이쪽이 예전엔 저 방조제가 막혀 있어 가지고 이쪽 물이 썩고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 악취도 심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저쪽을 방조제를 뚫어 가지고 물을 순환시킨 뒤부터 이쪽도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앞에는 바로 작은 전망대가 이렇게 있고 데크 전망대가 보이고, 뒤로는 거북섬의 신도시인데 지금 뭐 거의 90% 정도가 비어 있는 그런 유령의 지금 도시 상태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한창 건설 부동산 붐일 때 우리나라 뭐 큰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들이 이렇게 신도시를 전하는데 거기에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유령 도시로 남은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저쪽 웨이브 파크 뒤쪽으로 아마 그 바다 안에다가 지금 뭐 전망대 같은 거 그런 거를 짓고 있나 봅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을 아마 해양 레저 스포츠 그런 복합 도시로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쪽 시야 방조대를 지나가지고 안쪽 대보도를 쭉 지나가면은 탄도항이라고 나옵니다. 그 탄도항 바로 옆에 정곡항이 있는데 그 정곡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트 항구입니다. 그쪽에서 그 요트 국제 대회도 열리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 안 되니까 아마 해양 레저 도시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가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싹 바뀐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과 쿠팡 같은 몇 시간 만에 배달되는 이런 신속 배달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상가를 찾을 일이 점점 없어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직장인들이 예전 같으면은 퇴근 후에 동료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저녁 같이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시가 넘어서 귀가를 해서 밤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뭐 퇴근하면 바로 다들 각자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뭐 소도시 같은 데 가봐도 그렇고 저녁에 불 켜져 있는 상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흥가 쪽에 일부 그런 뭐 술집 같은 데나 켜져 있지, 대부분 상가들은 해가 넘어가면 다 철수를 하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인건비도 또 많이 올라갔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 이제 제일 큰 거는 손님들이 없어진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요즘입니다.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는 거북섬에서 빈집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